사실 청소년에만 국한되지는 않고요. 이 성인분들도 어머님이나 내 부모님과 같이 오셨을 때는 대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 자체를 좀 부모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라는 인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청소년분들을 따로 진료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진료에는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당겨서 요때는 조금 먹었어요 라는 말을 저한테 할 때는, 그러면은 제 반응은 이때 상황을 조금 더 인지를 하고, 그러면은 앞에 먹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뭘 더하면은 뒤에 안 좋은 것들을 먹을 확률을 줄일 수 있을지 같은 것들 계속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매주. 근데 거기에 어머님이 계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뭐 왜 먹었느냐, 너 그때 안 먹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숨어서 먹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따로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챙겨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과 진료를 통해서, 집에는 이런 음식들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은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이와 함께 이제 진료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따로 진료를 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도 좋고, 두 분의 사이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따로 진료를 보는 편입니다. 아이가 잘 노력을 해주고 체중이 빠지는 게 보이고,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나중에는 좀 더 북돋아 주세요. 처음에는 왜 먹었냐, 뭐 이런 것들로 또 숨어서 먹었지, 막 이렇게 비난 쪽으로 가시다가 이게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을 잘 같이 해결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주셨던 거는,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 와서 상의를 하고 방법을 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감사하다 표현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먹게 하고, 제공하는 것도 너무 막 샐러드, 막 닭가슴살, 막 두부 이런 것만 제공을 하면서 서로 막 계속 사이만 안 좋아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걸 잘 챙겨 먹어야 될지 뭐 서로 상의도 하기도 하고, 눈에 띄게 또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아이가 좋아지는 걸 발견을 하시면서 그때 감사 인사를 많이들 해주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은 대부분 잘 모르는데 잠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다이어트에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경우 미디어의 노출을 계속 하다가 잠이 든다 할지라도 깊은 잠에 또 못 들고, 그래서 또 일어나면 또 피곤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디어에 대해서 왜 줄여야 되고, 이게 하루 종일이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자기 1시간 전부터라도 줄이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경우에 청소년분들이 지키고 오세요. 그리고 굉장히 숙면도 잘 취하고, 그러면서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체중도 잘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적인 개선 부분들을 어머님들께서는 많이 그래도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우선 위고비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메스꺼움이나 울렁거림이거든요. 그 이유는 가스트릭 엠팅이라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위고비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줄어들어요. 음식물이 위에 오래 차 있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포만감 이상 차면 굉장히 메스꺼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식사를 할 때 이 정도 포만감 찼으면 식사를 그만둬야겠구나라는 그런 연습을, 그 선을 찾는 연습을 초반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친구랑 만나서 조금 과식했더니 굉장히 메스껍네 라면 그 다음 식사는 조금 더 줄여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3-4숟가락쯤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내 포만감의 한 80% 정도고, 그 선만 잘 찾아서 지켜주신다면, 굉장히 메스꺼워서 이 양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만감의 선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기름진 음식 같은 것을 드시게 되면
실제로 설사가 자주 있거나 아니면은 트름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한테 잘 맞는다면 너무 제한은 하시지 않아도 괜찮으나 특정 음식에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달거나 뭐 그런 음식에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의 횟수를 좀 더 제한을 해주시면, 막 부작용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선은 예전에 썼던 삭센다에 비해서는 위고비가 훨씬 더 학생들이 착용하기에는 좋아진 약이에요. 삭센다는 보통 반감기가 한 13시간쯤이거든요. 13시간 동안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기 전으로부터 10시간, 13시간 정도 전에 맞았어야 되는 약이고, 그러면은 시간이 애매해져요. 11시에 맞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수업 중간에 맞으러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땡겨서 맞아서 뒤에 살짝 약이 약해지는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고비는 다행인 게 반감기가 길어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약이기 때문에 맞는 것 때문에 귀찮은 것들은 훨씬 줄어든 약이에요. 대부분 체중 감량을 할 때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원인은 식사량만 줄이시는 경우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영양소가 부족해져서인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위고비를 통해서 줄어든 식사량 안에서 내가 얼마나 채소와 단백질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 먹느냐가 정말 관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막 작게만 먹었던 분들, 하루에 한 번만 먹고 그거 자체도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만 아주 소량 드시고 그렇게 해서 체중 감량하신 분들은 근육도 빠지지만 탈모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보시려면 꼭 식사 때 꼭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잘 챙겨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꼭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들은 보통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채소에 그런 것들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거는 천연의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고기, 두부, 생선, 계란 그런 것들도 매 끼니마다 열심히 잘 챙겨 드시면 너무 막 무기력하거나 너무 피곤해서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의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